안녕하세요. 자, 오늘 계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계산 문제는 대출금을 대출받았을 때 상환하는 상환액을 계산하는 건데, 자, 보니까 8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대출금이 8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인 거죠.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자,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이 얼마냐 이렇게 냈는데,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이네요.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금 먼저 계산했고 이자 계산했고 두 개 합쳐서 마지막에 원리금을 계산했는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첫 번째 원리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계산하고 두 번째는 언제나 이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걸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자,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무조건 2회차, 3회차를 먼저 구할 수는 없어요. 1회차 먼저 구해놓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1회차 한번 보죠. 자, 1회차에 우리가 원리금을 구하고 두 번째 이자를 구하고 세 번째 원금을 구하게 될 텐데, 원리적으로 한번 풀어 나가보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리금은 우리 식에서, 우리 학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이 있죠.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만 쓰는 거,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화폐일시한 가치에서 자본환원 계수에서 매우 중요하게 썼죠.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이 구해지는 거죠. 자, 대출금을 받더니 400원, 4억 원이니까 4억 원이고 저당상수가 0.08이네요. 원리금은 32가 되겠죠. 자, 그럼 원리금은 32. 원리금 균등이니까 매회 원리금은 32원씩 낼 거예요. 물론 공 6개 붙이면 3,200만 원이죠. 자, 이자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데, 자, 1회차니까 돈을 한 번도 안 갚았겠죠. 그러면 4억 원에다가 그대로 4억 원에다 이자율이 0.05네요. 5%. 자, 그럼 계산하면 이건 20이 되겠죠. 그러면 32에서 원리금에서 20을 빼면 원금은 얼마냐면 12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회차를 보니까, 자, 2회차는 똑같이 원리금은 32고, 자,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자, 2회차니까 한 번 1회 상환을 했어요. 1회 상환은 원금을 얼마였냐면 12원 했대요. 12원. 즉 400원을 빌렸는데 400원 중에 12원을 우리가 돈을 갚았으니까 잔금은 얼마냐면 400에서 11을 빼면 388 되겠네요. 388에다가 이자율 0.05를 곱하면 388에다가 0.05를 곱하면 19.4가 나오네요. 19.4.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원금은 얼마냐면 32에서 19.4를 빼면 12.6이 이렇게 나오네요. 12.6. 자, 그래서 답은 2회차에 원금을 물어봤으니까 12.6, 5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한번 볼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나가면 사실 이 시간이나 숫자가 어렵게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암기를 통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에 원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1회차에 원금을 바로 계산하는 건, 이건 좀 기억해놔도 괜찮아요.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하는 건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를 곱하면 돼요. 차이는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예요. 항상 저당상수가 큰 값이에요. 이자율보다. 자, 대출금은 4억이니까 400. 자, 그리고 차이는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인데, 얘는 0.05니까 이 큰 거의 작은 걸 빼면 0.03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0.03을 곱하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똑같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1회차에 원금을 구하는 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하는 건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와 이자율의 차이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을 계산할 때는 사실 1 플러스 R을 곱해 나가면 돼요. 자, 이자율이 0.05니까 1 플러스 R은 1.05가 되겠죠. 그래서 12에다가
1.05를 곱하면 여기가 12.6이 나와요. 물론 그 다음에 원금도 1.05를 곱해 나가면 돼요. 근데 출제자가 얘를 바로 물어보는 경우보다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이 원리적으로 해석하는 걸 이렇게 계산해서 월 1회차에 원금을 12를 갚았고 여기 잔금을 계산할 때 400원에서 원금을 빼서 388 이 잔금을 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언제나 대출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잔금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잔금을 물어봐서 이 이자를 계산하는 걸 좀 물어보긴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할 때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와 이자율 차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 이자율이 5%니까 1 플러스 R은 1.0을 곱하면 두 번째 원금을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잔금은 대출액에다가 1회차 원금을 빼서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이자가 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원리금과 이 원금의 차이가 이자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순서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원리금, 이자, 원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건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기준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하는 건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와 이자율 차이 이걸 구해놓고 활용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나왔고 자, 30번에 보니까 자, 원가법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보죠. 기준 시점은 2005년이고 건축비는 3억이라고 나왔네요. 공 6개 지워버리고 2003년에 준공했대요. 그러면 총 2년이 경과한 거죠. 2년 경과한 거고 자, 건축비는 매년, 중요한 건 매년이죠. 매년 10%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잔존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 프린트가 좀 잘못됐네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다. 자, 그리고 정액법을 쓴대요. 근데 내용연수가 만료 시에 잔존 가출이 10%는 감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가법을 통해서 가액을 계산하는 건 자, 이건 식을 알아둬야죠. 재조달 원가에서 여기에 감가 누계 감가 수정액을 빼줘야 이게 우리가 적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죠. 감가 누계액을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조달 원가를 구해보죠. 재조달 원가는 원가, 준공 당시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재조달한 원가죠.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의 원가는 300원이죠. 공 6개를 떼면 300원에다가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2년이 경과됐대요. 근데 건축비가 1년에 10%씩 상승한대요. 그럼 2년이 경과했으니까 2번 곱해줘야 되겠죠. 자, 100분의 110. 즉 1년 지날 때 10이 증가했으니까 2번 해줘야 돼요. 100분의 110. 물론 이걸 300에다가 10%씩 이자가 붙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R 1.1에 2승을 곱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300에다가 1.1, 1.1을 2번 곱하면 363이 나오고 얘가 이제 재조달 원가죠. 자, 두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자, 1년치 감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재조달 원가를 50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요. 정액법으로. 자, 근데 이때 잔존가치 10%가 있으니까 10% 뺀 나머지만 감가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0% 뺀 나머지가 몇 프로? 90%네요. 그러면 재조달 원가의 363에 90%만 감가가 돼서 얘를 50년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363에서 곱하기 0.9 나누기 50을 계속 이어서 나가면 자, 6.534가 나오네. 534. 자, 얘는 매년 감가액, 1년치 감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총 감가액은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경과년수 2년을 곱해주면 곱하기 2를 하면 13.068이 나오네요. 13.068. 자, 얘가 뭐냐면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감가 누계액.
자, 그러면 제주달 원가는 363이었고 감가누계액은 13.068이 되네요. 빼주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계산기에 여기까지 구했다라면 여기에다가 363을 빼서 마이너스 얼마 나올 텐데 마이너스 떼고 이 값이 똑같은 값이에요.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13.068에다가 마이너스 363을 빼주면 34993이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34993이 마이너스만 떼고 34993이 얘가 답이 되겠네요. 34993이. 자, 그러면 원가법에서 적산가액 구하는 거. 자, 식을 기억해놔야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데 제조달 원가는 준공 당시 원가를 시점 수정하면 되고, 자, 그러면 1년치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려면. 그럼 제조달 원가를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는데 잔존가치 뺀 걸 나누니까 10%니까 잔존가치가 90%만 감가된다. 0.9를 곱해서 1년치 감가액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감가 누계액이 나와서 얘와 얘의 차이가 적산가액 되겠죠. 자, 이거 원가법은 응용 문제가 딱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원리를 이해해서 계산 문제 풀어내면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감정평가 문제는 어려운데 이 계산 문제 하나까지 풀 수 있다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랬죠. 열심히 즐겁게 연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